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나는 대개박이다 모로아님, 전현조님, 이선영님, 들꽃님, 진실환맨님, 신길동님, 스라이트님, 예, 이제 제가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 어, 뭐 애국우파 TV 정재수님, 김미수님, 수선아님, 서희주님 이제 계속 들어오시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그만 읽겠습니다. 달무이님, 정혜지원님. 자,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내고 그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대충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고 형식으로 뭐 이런저런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목소리가 아직도 안 들린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리세요? 아직도 안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저 목소리 안 작아요. 저 목소리가 얼마나 큰데요. 목이셔서 제가 좀 그렇죠.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 그 일과를 이제 정리를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해드렸는데 하여간 시간 있을 때마다 라이브로 하루 일과를 정리해 드려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이제 어떤 분들이 9시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9시는 너무 하루 일과가 대개 9시면 잘 안 끝납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10시인데 대개 인제 10시나 늦으면 11시쯤 되겠는데 하여간 어찌 되었든 제가 하루 일과를 끝내기 전에 꼭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오늘 같으면 이제 다음 주에 있었던 있을 일들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내일 전개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예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본 뉴스는 역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죠. 우리 나폴레옹 TV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그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 국민의 민도와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일본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일본의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인 역량이랄까 아니면 일본 국민들의 그 성숙도 이런 거가 에 간단치 않습니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일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일본이 오늘날 세계에서 경제 3위 대국이고요. 또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많이 있지만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일본 국민들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안정적이고 전후에 뭐 일본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사실은 폭망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미국에 딱 달라붙어서 미국이 일본의 경제를 어 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잘 보호해 줬죠. 국방 군인을 못 갖는 대신에 나라를 잘 보호해 줬죠. 그 덕분에 하여간 경제력으로는 엄청나게 성장 발전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는 우리가 국방을 책임져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번에는 우리 주둔비를
뭐 8 종가 뭐 이렇게 내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제 우리 다음에는 일본하고 인제 하겠다는데. 하여간 어쨌든 일본 국민이 오늘날 일본을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뭐 실망스러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도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오바마를 대통령 시킬 수 있는 나라예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되는 것도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서로 나라가 깨지지 않고 민주주의를 잘 지켜가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가면서 세계 1등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이거는 뭐니 뭐니 해도 미국 국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는 이제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도 꽤 높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지금 이틀 동안에 그 총 매출이, 그러니까 그 땡스기빙이라고 그러잖아요. 땡스기빙 매출이 그 이제 대체로 이제 미국이 그 추수감사절 지나면 그다음에 대폭 할인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도 학생 때 인제 추수감사절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끝나면 인제 그때부터 막 반값 세일하고 어떤 건 뭐 20% 30% 막 세일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가서 사면 물건값이 굉장히 쌉니다. 저도 인제 유학생 때 시절에 거기 가서 인제 뭐 싼 이런저런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 중에서 좀 기다렸다가 그 사고 그러기 했습니다. 요번에 제가 언뜻 보니깐 17 조인가요? 뭐 12 조, 12 조인가 17 조인가 하여간 그 이틀 동안 그렇게 국민들이 지갑을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화랑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미국 사람들의 국민적인 역량, 이것이 오늘날 미국을 만들고 있는 거죠. 뭐 실망스러운 점이 많아요. 많이 인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미국 국민이 대단하죠. 근데 사실은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세계의 훌륭한 사람, 세계 각국에서 그 아주 탑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을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국민들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을 멜팅 팟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훌륭한 사람들 다 받아서 그 사람들이 미국을 위해서 미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미국.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죠. 그래서 세계 1 등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맨 처음에 살기 어려울 때 대한민국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갔죠. 어느 세브란스 대학 의과대학 초기에 뭐 연세대학이 인제 기독교 학교이기도 하고 미국하고 관계 있기도 해서 연세대학 출신들 졸업생들이 많은데 한 기는 보니까, 물론 우리 선배님들이니까 인제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마는 그게 반 이상이 미국 가서 의사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뭔 의미냐. 세브란스 의대다 그러면 하여간 그 당시에는 엘리트 아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다 건너간 거죠. 대한민국에 잘 살고 똑똑하고 돈 있고 한 사람들이 그때 대한민국이 불안하기도 하고 살기 어렵고 그러니깐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오늘날 미국을 만든 거죠. 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뭐 인도, 중국, 그 일본, 그리고 유럽의 아주 우수한 저 사람들이 미국 건너가서 미국을 자기네 나라라고 하고 사는 거잖아요. 뭐 많죠. 미국의 지금 저명 인사들이. 하여간 어찌 되었든 미국 국민이 오늘날 미국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위대한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공화당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애국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처럼 정신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켜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이 저는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막 이렇게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여러분 말할 거 없습니다. 솔직히 제 잘못이고요. 여러분 잘못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뭐 전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탄핵이 통과시켜졌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감옥 가셨잖아요. 헌정 질서가 유린됐잖아요. 그게 뭐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아이 뭐 촛불 쿠데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 좌빨 세력들에서 속았건 회유됐건 어찌 되었든 거기 나와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아직 민도가 아 그 세계적인 수준, 세계를 이끌어가는 수준으로 올 올라가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탄핵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른바 탄핵에 찬성한 그 보수 우파라고 얘기하는 지금 한국당 소속 그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한테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우왕좌왕할 때 자기들이 보수 우파고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유불리를 따집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자기 정치 생명을 앞으로 연장시키고 자기가 보수 우파의 주인 노릇하는 데 더 유리하다 생각해서 탄핵을 한다? 나쁜 놈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오늘 제가 하려고 얘기의 토픽은 이게 아니었습니다마는 김무성이나 유승민은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대통령을 만들었고 뭐 비서실장 했고 선거대책위원장 했고 뭐 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께서 자기들한테 뭐 유승민이는 최소한도 자기가 뭐 경제부총리 될 줄 알았고 뭐 경제는 자기가 좌지우지할 줄 알았고 또 여러 가지로 솔직히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가 역할이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최소한도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가 경제 대통령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내면서 뭐 최경환이라는 사람한테 밀리기도 했고 또 유승민 경제학이라는 게 뭐 죄송합니다마는 위스콘신 대학에 를 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위스콘신 대학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분 그 경제 에 관한 지식이나 아니면 그분의 그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설프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결국은 우파로 설명할 수도 없고 좌파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뭐 유승민식 설명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거는 맞아들여가지 않는다는 거죠. 유승민이 자기 뱃속이 안 채워져 가지고 저렇게 난리친 거 아닙니까? 그럼 사죄해야죠. 김무성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국회의원 만들고 뭐 자기 세력을 해서 대통령 되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김무성한테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죠. 김무성한테 나라를 맡길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김무성 씨 무슨 추천하고 뭐 어떤 사람 뭐 무슨 자리 보내고 솔직히 말해서 전번에 말한 저 무슨 청와대에 있었던 무슨 동철인가 뭔가 하는 분도 그 사람이 김무성 보좌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지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지지한 사람들 많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거죠. 그것이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트로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기면 트로피를 챙기게 돼 있는데 그 트로피를 못 챙긴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분노한 거죠. 솔직히 저도 고백합니다. 저희가 100만 대군이 있었어요. 제가 사죄도 드릴 겸 여러분에게 고백의 말씀드리면 우리 조직총괄본부에 1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우리 조직총괄본부가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제가 그 선거 끝난 다음에 이재호라는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치부책을 만들어 놨느냐. 공신록을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공신록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이재호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5천 명을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는데 그 공헌을 한 5천 명을 기록해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끝나는 그 순간까지 5천 명을 다 챙겼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5천 명 챙겨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자리를 줘야 된다. 그래야 네 위상도 위상이지만 그것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인제 이런 투의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자리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자리 확보해 달라고 제가 인제 사무총장이기도 했고 조직총괄본부장이기도 했고 왔는데 저도 사실은 대통령한테 굉장히 섭섭했어요. 왜?
대통령 왜 이렇게 자리를 안 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 왜 안 주세요? 제가 뭐 청와대 되고도 막 뭐 하고 또 인사수석실에도 막 뭐라고 하고 제가 뭐 실제로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했어요.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 주셨어요. 천하에 널리 인재를 구했는데 왜 우리 조직총괄본부에 그 사람들 그렇게 선거운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최소한도 자리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 속으로는 꿍얼꿍얼 많이 거렸죠. 그래도, 그래도 탄핵은 안 되는 거. 제가 얘기했어요.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탄핵 때 친박이란 자식들 다 어디 바퀴벌레처럼 숨어 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다가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뭘 했냐. 그건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매일 대책회의를 했어요. 제가 뭐 저 우리 유 변호사도 있습니다마는 매일 어떻게 이 탄핵을 막을까 매일 대책회의했어요. 제가 읍소하고 공갈도 치고 뭐 어쭙지 않은 역사 지식을 동원해서 뭐 역사적으로 어떻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제가 그 의정단상에 나가서 책상을 치면서 얘기했던 거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 사랑하는 후배 김성원 의원 같은 사람은 의원님 그때 그 연설하신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하고 아직도 가슴에 찡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촛불이 무섭냐? 그래 나도 무섭다. 근데 이놈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극복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지. 촛불이 무섭다고 내주자고. 니들 다 그때 다 그랬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때 의총할 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촛불이 무섭다. 무서운 촛불 이거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냐. 대통령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그래도 우리 한국당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보수 우파를 미래의 보수 우파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그때 얘기했죠. 내가 당신들 측은하다고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보수 우파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제물로 바쳐서 보수 우파가 사는 것이 아니라 대보수 우파를 대통령을 우리 보수 우파가 갖다 바치면 그걸로 우리 보수 우파는 괴멸될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제 말대로. 저희가 별별 할 수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별별 소리 별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놈들이 제정신이면 결국 대통령 탄핵이 하겠습니까? 지금은 대통령한테 섭섭한 거 있어서 저놈들이 저러고 있을런지는 모르나 결국은 대통령 탄핵이 안 하겠죠. 저놈들이 그래도 제정신 든 놈이면 그렇게 대통령 치맛자루 붙잡고 '저 살려주세요. 저 한번 와서 예 그 유세해 주세요.' 그랬던 놈들이 설마 탄핵할까요?" 제가 그렇게 허위보고 드렸어요. 전 뭐 허위복보라고 생각해서 허위복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결국은 탄핵하고 말았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혁명 과업을 하잖아요. 제가 맨날 혁명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혁명군이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게 그냥 평상시에 뭐 투표하고 또 투표를 통해서 뭘 사람을 바꾸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혁명군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 저는 이거 무조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공화당 두 사람 우리가 텐트 치고 뭐 우리가 매일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힘이 없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국당을 향해서 정말 난리를 쳐. "이놈들아 그거는 왜 니들이 받아줬냐." 결국 패스트 트랙에 그걸 사실은 받아준 게 잘못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패스트 트랙에 올라갔잖아요. 패스트 트랙에 올라갔는데 우리 지금 검찰에서 우리 한국당 의원 뭐 40 명이니 뭐 20 명이니 40명 뭐 기소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 가지고 이 지금 연동형하고 공수처를 막겠어요. 못 막아요. 막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필리버스터 생각은 잘해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필리버스터가 뭘 만들었죠? 저 사람들 야당 내야당과 그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공조를 더욱 공고하게 했죠. 자, 그럼 보십시다. 이 연동형 비례는 이제 다당제를 불러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은 그 다당제가 돼 가지고 그거 국회의원 숫자 뭐 몇십 명 늘리면 되지. 그걸 가지고 왜 반대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MBN에 나가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른바 종북 세력, 좌빨 세력, 뭐 진보 세력 뭐 등등 해 가지고 하여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국회 3분의 2를 넘기려고 지금 이거를 작전을 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고려연방제 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많은 우리 저 정치 지도자들 저희가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뭐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미국 조야 그리고 일본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거꾸럽다. 솔직히 말해서 대화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엉망이죠. 엉망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대변인하고 있잖아요, 수석 대변인. 정말. 아니, 북한에 대해서 정말 저렇게 이렇게 바보 같고 무능한 정권이 있을까? 이걸 평화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일진한테 맨날 동네 깡패한테 맨날 돈 갖다 바치면서, 예, 2대 때릴 거 한 대만 때려주세요. 예? 무릎으로 기어갈 거, 저, 서서 걸어가게 해주세요. 뭐, 어쩌고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그리고 이런 평화는요, 우리가 갖다 줄 거 없을 때 깨지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평화는 우리에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포기하고 공산화되는 날, 그날이 북한식 평화, 통일, 그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이북 2천만 동포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품어와라. 우리가 당신을 품겠습니다. 해방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어렵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까요? 예. 우리가 내각제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내각제 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 직선제로 바꿨잖아요. 그 6.29 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국회에서 바꿨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꿨나요? 저는 공수처나 연동형 비례도 이거 스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태극기 세력이다. 우리 공화당 세력이다. 제가 그래서 우리 공화당 세력이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 광장을 메우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만세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고
그런 사람들을 도저히 이 정부가 '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공수처법도 막을 수 있고 연동형 비리도 막을 수 있다. 지금 한국당에다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가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인제 그래서 12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올리고 뭐 필리버스터하고 저쪽에 인제 "대단한 결심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에 나경원 대표가 사실 제 말 안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이 패스트 트랙에 올립니다." 제가 그때 한국당에 있을 때거든요. 그날 인제 무슨 날이었냐면 나경원 대표가 그 저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 문재인 그래 가지고 국회가 파행이 됐죠. 여당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 가지고 온 대한민국 국민들 보수파들이 막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중진회의를 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막 기분이 좋아 가지고 어 "내가 뭐 잘못을 했냐? 외국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한 건데 뭐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해 갖고 막 보수파들이 막 박수 치니까 좋아했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잘 챙기시라고. "저 사람들이 패스트 트랙에 올린다. 우리가 지금 이거 국민들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환호했다고 그 잘 챙겨라. 단디 챙겨라. 그러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에 올린다." 뭐 청와대 내부 사정이 그렇고 뭐 여야의 자기들 야당 이른바 신더불어민주당 야당들이 뭐 공조가 안 되고 뭐 정의당이 어떻고 그래서 못 올라간다 그랬어. 나 대표 얘기 기억납니까? 올라갔잖아요. 제가 올라간 다음에도 또 얘기를 했어요. 인제 제가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여야의 그 뭐 친구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정직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진영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고민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도 하여간 저랑 같이 외통위를 했는데 저랑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후배 의원이죠. 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에, 뭐라고 이제 의원들 실명을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한국당 말고 한국당 아닌 의원들이 저하고 뭐 이런저런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패스트 트랙 그거 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자, 패스트 트랙 할 때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거 선진화법에 의해서 저 사람 다 고발되고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도 못한다. 저 사람들이 그거 할 의지가 확고하다. 제가 그 의원 이름은 얘기할 수가 없어서 못합니다만 민주당의 어떤 의원으로부터 거기 최고의 당직을 맡고 있는 어떤 의원으로부터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 많은 사람을 고발하게 되고 이번에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선진화법을 정착시키는 의미에서도 자기들이 그냥 가만 안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워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 말도 안 된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우리를 뭐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국회의원들 많은 분들이 의원직을 잃을 정도의 형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법에 딱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선진화법에 의하면 그것이
잘못된 법 집행이 아닌데 왜 안 할까요? 제가 여당이라도 당연히 할 텐데. 나경원 대표는 그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제가 오늘 12월 달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대충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제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대충 이제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을 대충 이제 정리해 드렸는데, 자, 좀 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윤소라님, 배신자는 배신 저게 안 됩니다. 뭐 계속 김무성 욕하는 얘기, 보리수님, 윤석현님, 진실승리님, 뒷병이 어둡다고 그러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챙겨볼게요. 우리 공화당 파이팅 싸워서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멸공님 감사합니다. 버찌버찌님, 네, 대표님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효자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하여간 어머님 감사합니다. 예. 자한당에서 우리 공화당 한줄기 뭐 맞습니다. 중앙당도 가다는 걸 모르고 킹스턴님 작은 욕심이 우리끼리 등지고 있다. 저도 그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 트럼프와 힘을 합칩시다. 홍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재수감 절대 반대합니다. 힘내세요. 조우리 전진. 예,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약간 계속 전진 할 겁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생신이신데요. 오늘 이제 제 동생이 목사님이거든요. 어머니가 27년생인지 29년생인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황해도 분인데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27년생, 29년생으로 등록하셨다는 얘기인지 29년생인데 27년생으로 돼 있다는 얘기인지 하여간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동생 목사님이 어 뭐 그 저 어머님 나이가 뭐 가라 92 실지 90 뭐 이러면서 마이크 아직도 잘 안 나옵니까? 잘 안 들려요? 왜 대통령 버리지 않고 가는지,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녕 명국 버리지 않고 힘든 일을 가시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대통령 맨 처음에 뵀을 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대통령 돕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되실 때까지 돕겠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뭘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 모시는 걸로, 제가 대통령 만드는 걸로, 만들어 드리는 걸로 저는 충분히 제가 정치인으로서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만드는데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뭐 장관도 필요 없고 뭐 저는 하여간 국회의원이면 족하고요. 또 내가 대통령 되실 때까지 딴 생각 안 하고 대통령 모시고, 그리고 대통령 다 되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에 그리고 대통령 되신 다음에도 제가 대통령한테 가서 그 말씀 드렸어요. 대통령께서 대통령궁을 걸어 나올 때, 청와대를 걸어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한 번 더 하셔야 된다."고,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셨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저희가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탄핵이 되셨잖아요. 너무 제가 속상한 거예요. 그 책임감이 너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를 못 해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예. 그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머니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때는 별 생각 다 했죠. 너무 약 오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물 좀 주세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하여간 어쨌든 살았습니다. 근데 뭐 그 얘기 하려면 또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그 얘기는. 대통령을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 못 모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을 제가 구출해 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대통령, 뭐 이런저런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대통령이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분리해서 사실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세트로 하나 묶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그 부모 자식 지간이다. 지도자 지간이다. 그걸로 재탄생 승화하는 것이다. 그런 걸 하늘이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경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당하셨잖아요. 그 드라마틱한 그 생애, 유경수 여사의 드라마틱한 생애, 이것 때문에 다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막 묻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이어져서 그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나라 사랑과 반공 정신, 그걸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평화 통일, 이런 것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면면이 이어져 왔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되셨잖아요. 그 막 절정의 순간에 탄핵이 되셨어요. 외국에 나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대단합니다. 아마 쪼끔 뭐 과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영국 여왕 못지않은 대접도 받았고, 또 그 정도의 기품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존경했었죠.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붉은 무리들, 이른바 친북 좌파들,
종북 세력들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70여 년 동안 암약하던 친북 세력들과 또 김정은이가 직접 조종하는 뭐 하여간 본인이 주장하기는 간첩만 20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과의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그들을 강구한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당하신 거죠. 그렇게 당하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가 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회복시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습니다.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님께서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연설할 때 들으셨어요? 세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부르짖는 그 어느 곳에 그런데 갈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우리가 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아이콘으로 우리가 무슨 잔다르크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뭐 여자니까요. 그 다음에 뭐 그 세계 그 여성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그 뭐 인도에도 그 네론가요 있고 얘기할 때 꼭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회자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복권시켜야 되는 것이 제가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 되시는 거를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장본인으로서 그 마지막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솔직히 저의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것을 그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되겠다. 제가 그 이어가는 데 역할을 담당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구출해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위대한 지도자로 마감하실 때 하고 나면 제가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우리 여의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제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뭐 여의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긴 해요.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공화당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퀘스천 마크가 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책임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뭐 왜 저 조갑제, 정규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에 아니 대통령 그 형집행정지에 반대하냐.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인제 그분들 만나서 김무성하고 만났잖아요. 다 김무성 편이더라고요. 결국은 인제 김무성 편인데 그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뭐 홍문종이나 친박은 인제 다 죽었고 그 뭐 인제 조갑제 뭐 정규제 뭐 이런 그 탄핵한 사람들 뭐 탄핵을 묻고 가자 그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사실 대통령 잘못해 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박근혜 없는 보수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뭐 이런 건 다 과거의 역사고 그런 거는 뭐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우리가 그때 가서 오페라로 만나자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형집행정제를 반대할까?" 솔직히 말해서 홍문종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 공화당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우리 공화당이 잘 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 탄핵 찬성한 놈들, 아직도 잘했다고 하는 놈들 재단하고 그리고 이 지금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서 제 후배 의원들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착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별로 줏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오죽하면 홍문종, 조은진 요거밖에 안 남았습니까? 물론 좀 더 있어요. 이제 저희가 더 모으겠습니다. 더 모으는데 그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공천 떨어질까 봐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절대 안 받으려고 받지 말자고 그러시잖아요. 이러다가 이거 언제까지 할 건가? 이거 올해 해도 괜찮습니까? 방송 볼 때 재미 그냥 더 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조금 더 해도 돼요? 좋아요. 뭐 다들 좋다고 그러니까. 목 아프실 텐데요. 이렇게 살살 얘기하면 괜찮아요. 안녕. 보리수, 구름바람네, 박선정님 네 뭐 계속 올라오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하여간 제가 이거 아직도 잘 못해 가지고요. 좋아요. 그 몇 사람이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맨 위에 있는 게 몇 사람 보고 있는 건가? 그건가? 그래서 인제 우리 공화당이 잘 되면 그 진짜 보수파 태극기 세력, 대한민국의 보수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세력으로 대한민국이 재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재편될 때 그런 기회주의자나 아니면 연약했던 사람들이 약했던 사람들이 자기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초재선 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친황으로 많이 가 가지고 황 대표 하고 있는데 보면 좀 씁쓸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저도 필름을 이렇게 거꾸로 돌려보면 초재선 때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당선되는 게 다음에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가지고 당선 그렇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에
그렇게 하는 그 초재선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그 말하자면 자기의 노선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를 때도 있고, 왜냐하면 선배 의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당선되는데 그 제일 목표로 삼는 것이 자기 당선되는 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마음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선배 의원들 눈치 보고 대세 쫓아가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 쫓아가다가 다 망하는데. 통일날이랑 자 진달래님, 권하주님, 애국님, 다올님, 김구봉님, 현정욱님, 위성동님, 자유세계님, 옥길님, 윤장은님, 비견스님, 반체이스님, 이무라님. 예, 김진태 의원은 사실 친박은 아닌데요. 아, 친박보다도 더 열심히 대통령 위해서 많이 하셨죠. 뭐 그거는 뭐 솔직히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하고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분도 이제 김진태 의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떻게든 저 기자들도 몇 사람 들어왔네요. 미스터 유 왜 앉아 그러셔. 자, 김진태 의원님 뭐 아쉽습니다. 하여간 저랑 좀 같이 하셔서. 김근태가 아니고 김진태일 겁니다. 김근태 의원님은 돌아가셨고요. 김진태 의원님이죠. 홍준표, 홍문표. 이게 이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숫자 돌림이고요. 표자 돌림은 우리 그 손주거든요. 우리 이제 손주가 나면 표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손주뻘들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손주뻘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약간 그 초선 의원들은 그래요. 초선 의원한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런 탄핵 같은 정말 명백한 사안, 그리고 그 당시 황 대표의 그 여러 가지 그 처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지금쯤은 최소한도 우리 공화당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직도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박찬주 대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의 고향은 우리 공화당인데 우리 공화당으로 가가지고 당선이 될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긴즈님, MK송님, 요셉조님, 구름바라님, 안녕말 권하주님, 세상은 사필규정, 진실승리님, 버터플라이 이펙트님, MK송님, 서영님, 현정욱님, 낭떠러지님, 지우개님, 부산도깨비님. 자, 홍수기님, 권하주님, 현정님, 김야생만, 김석준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 이제 한 말씀인데, 제가 제가 한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가 길어진다고 저한테 가시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말씀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만난 사람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 중에는 10사람 정도가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잘났다, 열심히 한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렇게 될 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봐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딱 지금 여태까지 난 결론은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주 안에 서청대로 돌아가신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우리가 천일의 N이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천일 이상 저기 감옥에 가둘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거고 청와대에도 그 얘기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국민적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아마 형 집행 정지가 돼서 가실 가능성이 있다. 제가 여기 만난 사람들이 하여간 만난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그리고 내년 구정전후에서 사면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인제 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서청대로 다시 돌아가는 건 우리 절대 불가다. 아직도 몸이 낫다 그러지만 몸이 나시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에 그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만약에 형 집행정지로 가시게 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하여간 뭐 기자들 또 뭐 하여간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데 에 제가 인제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아니 자기들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법원에서 그 뭐 그 뇌물죄가 추가가 돼 가지고 그 형이 좀 더 길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병원에서 형 집행정지가 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서청대에 가셨다가 형 집행정지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 에 라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솔직히 뭐 청와대가 됐건 검찰이 됐건 또 대법원이 됐건 본인들은 뭐 지금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라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또 잘못 커뮤니케이션 했다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뭐 청와대도 막 검찰에서 지금 뭐 하고 있고 또 검찰도 또 뭐 그 지금 뭐죠? 저 김태훈인가 뭔가 그거 지금 뭐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백원우 뭐 시작해 가지고 조국 청와대와 뭐 긴장 관계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도 그 요번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라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렇게까지는 예상 못 했다는데 뭐 또 헐리우드 액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사실 여의도에 나와서 아까 낮에서부터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요. 내일 제가 탄원서를 들고 법무부 청와대에다가 보낼 겁니다. 대통령 서청대에 보내지 마시고 하시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법무부에 보내고요. 그다음에 제가 윤석열이한테도 공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일이면 펼쳐집니다. 제가 이제 밤새 탄원서를 써 가지고요. 탄원서 내용이라는 게 뻔한 거죠. 여러분들이 맨날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홍콩 쳐다보듯이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이건 미개국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헌법 질서가 중단된 거 아니냐. 이거 구테타다.
그런데 꼭 뭐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한 사람들이 뭐 다르게 생각하고 그거야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두 사람도 700일 정도 전후에서 다 수감이 중지됐죠. 그리고 옛날 DJ도 700일 정도에서 물론 뭐 토탈은 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미국 갈 때도 뭐 그런 얘기도 있었 700일 정도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그래서 이게 1000일이라는 것은 인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을 풀어놔 달라. 그래야 우리 공화당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마음을 그래도 쪼끔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또 대통령 서청대로 돌려보내고 또 뭐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아직도 몸이 완쾌 안 되신 대통령 하면 아마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못 진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오늘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제가 뭐 "땅굴 팝니다."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들 또 제가 만나면 저한테 또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멱살 잡고 싸우고 싶었지만 또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들어 주기도 하고 정말 읍소도 하고 공갈도 치고 그래서 오늘까지 만들어낸 결론이 그런 결론인데 그 결론을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쪼끔이라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한테 쪼끔이라도 마음이 덜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초안은 잡았고요. 대충 썼는데 이제 그겁니다. 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그러지 않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인제 대통령 1000일 가까이 감옥에 가 계셨는데 이제 풀어놔 드리자. 그것이 결국은 이 정권도 결국 물러나게 될 거 아니냐. 물러나게 되면 또 뭐 같은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건 다른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건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럴 때 그래도 니들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1000일 되기 전에 집으로 돌려보내 드렸다. 이게가 니네가 여태까지 니네 잘한 거 뭐 있냐? 아무것도 잘한 거 없다고 국민들이 얘기한다. 그런데 그거 하나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뒤늦게라도 깨닫고 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목록이 들어갈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종창 기자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 뭐 어떻다 저떻다 뭐 그 이지만
이거는 그 법률적인 용어보다는 뭐 법률적으로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얘기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얘기로 이 사람들이 에, 제 얘기를 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간 어쨌든 제가 이제 탄원서를 써서 보내면 나폴레옹 TV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써서 보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에, 여러분들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요.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 공수처법, 선거법 뭐 이런 거 많은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공화당뿐만 아니라 우리 애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집에 가시게 되는 사건,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에 우리 태극기 세력들의 그동안 땀 흘린 노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이 일도 저 무도한 사람들이 절대 내주지 않을 일인데, 우리가 정말 줄기차게 투쟁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가 태극기 들고, 그리고 10월 3일 9일에는 수백만이 모이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결국은 부담이 됐고, 그래서 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더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여간 좋은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명 넘었어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나는 사실 뭐 솔직히 이게 뭐 몇백 명이 넘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10월 조이, 보리수님, 망국이님, K 힘내, 쩝쩝 비시배님, 버터플라이 김기현님, K정사님, 서영님, 하미수님, 권하주님, MK송님, 지혜안님, 김석중님, 백개방님, 가시나무님, 녹천님, 리파노님, 이지스님, 구름바람님, 코리아님, 전하수님. 자, 이제 갈까요?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이제 탄원서 마무리해야 된다니까요. 해서 내일 아침에는 또 그거 들고 뛰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제가 뭐 그동안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제가 미국하고 일본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제 스케줄이 서면, 그리고 미국 가서 만날 사람들, 이제 일단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민대학 강의 경민대학 잘 지키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럼요. 잘 지켜야죠. 예. 그리고 높은 저 미국에 인제 제가 인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짧아서 오래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또 워싱턴하고 뉴욕하고 좀 다녀올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제가 그 한일 의원연맹 그 의원들 대표 단장 자격으로 이제 지소미아 이후에 우리가 뭐 지소미아 때문에 저희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뭐 일본 언론들 또 일본 그 대사, 영사 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요번에 그 지금 경제 한일 간의 지금 경제 문제, 화이트 리스트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대화하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도록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결국은 나라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에, 잘 되고 저기 뭐야 어렵긴 하지만 어렵게 하지만 '잘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예. 통일과 이랑민 장비 뺏긴 거 뭐 이런 말씀하셨네. 무슨 소리인가. 진실의 승리. 동물농장님, 가해로님, 이성님, 이영성님. 아, 하버드에서 강의 대단하시다 그러는데 제가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졸업하기 전에는 뭐 교수로 강의했다는 게 아니라 그, 그 학생들 뭐 발표하고 그러는 거 많이 했죠. 그래서 그냥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뭐 그냥 가서 하는 거니까요. 미국, 일본 가실 때 유튜브 실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왕 이제 그 정광훈 목사도 서로 협력해서 문재인 압박하세요. 자유세계님 그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많으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로니까 장로는 목사한테 도망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치에 관해서는 제 말을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탐나는 게 아니고요. 정광훈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공화당보다 많이 모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가서 연설했는데 하여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우리 공화당을 뺏어오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그 탄핵을 묶고 가자 이런데 이제 그 중심이 돼 있어서 걱정인데 제가 그 거기 저 김문수 씨한테도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거기 갈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거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도 얘기하고 나면 막 뭐라 그러면서도 그래도 자꾸 또 와서 얘기해 달라는 거 보니까 우리 공화당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 지금 광화문 거기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태극기 광장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전 이승만 광장 그것도 괜찮은데 하여간 태극기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화당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 보니까 서울역 우리 공화당 집회에서 봤던 분들도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반갑게 맞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찌 됐든 그 사람들 다
우리 공화당으로 끌고 와서 하겠습니다. 김문수. 그 김문수. 예, 김문수는 탄핵을 묶어가자고 하지는 않아요. 그 김문수 의원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 김무성은 천년의 저주를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죠. 예, 그래서 김문수는 오히려 그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도 막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요. 그 정광훈 목사 못 믿을 사람이라 제가 흠집 날까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이 사람들이 뭐 대깨면 그러대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저는 대깨박입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박근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도 가서 그 연설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혁명군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우리 혁명 과업을 완수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김문수는 소망생님, 김문수는 김무성이하고 안 놉니다. 서로 안 좋아해요. 그건 제가 잘 압니다. 깃받치님, 홍지수 작가를 모셔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열심히 하고 끝나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저는 공화당원은 아니지만 전 목사님 은근히 공화당 까는 것 거슬립니다. 은근히 까는 게 아니라 대놓고 까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전 목사님을 대놓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또 한국당을 그렇게 막 시고 제끼시대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그분 참 걱정이 많습니다. 홍지수 씨는 우리 공화당은 15대입니까? 저는 아직 15대는 건 못 들었는데 그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그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100% 동의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가 낳아주신 부모님, 여기도 그 100% 우리가 못 믿잖아요. 100%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100% 나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그 지도자와 아주 큰 굵은 그 말하자면 자기 정치 지향점 큰 것, 그것에서 우리가 같이 동의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동의하지 못하면 결국은 언젠간 쫑이나도 쫑이나고 언젠가는 서로가 그 길을 달리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큰 줄기에서 같으면 나머지 조금씩 이게 좀 다른 거는 뭐 지도자가 치즈나 바다를 좋아하고 김치를 싫어할 수 있고요. 저는 치즈, 바다, 김치 다 좋아하긴 합니다만 또 뭐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뭐 양고기 싫어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뭐라고 하시면 지도자를 만들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루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제 진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이 12월 1일이었는데요. 연말연시 12월 잘 또 마무리하시고 우리 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길 바라고, 오늘은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충성!